첫 번째 뉴스 가보죠. 요란한 투신 소동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소방관들이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봤더니 한 남성이 저 2층 난간에 올라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는 것 때문인데요. 자, 이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에어매트까지 설치된 상황. 아저씨, 빨리 내려와! 설득하는 듯 하지만 아유, 난간에 주저앉은 저 남성. 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일단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대다수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요 하시는데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네, 각종 SNS랑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 현장을 담긴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소동은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 건물 2층 가게 난간에 한 남성이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내리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 아래에는 충돌 완화 장치가 설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119 구급대도 출동이 됐고 이 확인 가능한 출동 인원만 5명인데요. 통상 이런 경우에는 경찰도 출동하기 때문에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본 한 남성은요, 저 남성 자세히 보면 구조대 비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구해주려는 사람 조롱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비판인데요. 긴급한 사고 현장에 출동해야 할 경찰 그리고 소방 인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 볼게요. 쏟아진 어묵 국물 논란입니다. 자, 이거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주 지금 논란이 한창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남성 가방 메고 분식집 입장합니다. 어묵 포장 주문하고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직원이 저렇게 어묵 그리고 국물을 담고 담았어요. 자, 그리고 비닐을 덮어서 진공 포장 기계로 꾹 눌러서 밀봉을 합니다. 자, 국물이 가득 담긴 용기를 꺼내서 옮기는데 지금 옮겨요. 자, 손님이 계산을 한 뒤에 포장된 어묵을 가방에 넣습니다. 지금 넣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후 손님이 포장 문제 때문에 자기 차량에 저렇게 어묵 국물이 샜다면서 세차비를 요구했다는 건데요. 시트가 지금 젖었어요. 자,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일단 밀봉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어묵을 포장해간 손님이 차에 어묵 국물이 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차비로 30만 원을 요구한다는 분식집 사장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장은요, 이 손님이 장 본 걸 그 어묵 위에 올려놨나 보더라면서 이 장바구니로 보이는 가방 그리고 시트 등이 젖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장이 손님한테 클리닝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니까 손님이 그래도 안 빠질 수도 있으니까 보험 처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대로 보험 접수를 해줬는데 처리가 왜 이렇게 늦냐면서 다시 한번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보험사에 접수했으니까 보험사랑 연락하셔라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요. 갑자기 이 손님으로부터 보험 취소하고 소송을 하겠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손님은 문자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전화하고 방문 드렸지만 무조건 보험사하고만 말하라고 하니 민사소송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중립 기여를 받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죠. 자, 이런 사연이 전해지고 나니까 손님이 직접 등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만 들으면 좀 손님이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손님이 좀 나왔어요. 그러더니 나는 일단 30만 원이란 얘기 한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험 처리해달라는 얘기도 내게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어묵 문제가 생겼으니까 가서 이제 환불을 받았대요. 일단 3천 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환불을 받고 또 이제 재포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차비를 주겠다고 하는데 세차비가 얼마인지 그 사장님 앞에서 세차장에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세차장에서 15만 원 정도 들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남자 사장님이 먼저 그럼 차라리 보험 처리라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여자 사장님이 전화 와서 우리가 뭐 세차장을 소개시켜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정확히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이 손님께서 차라리 남자 사장님이 먼저 언급하신 보험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내가 보험 처리를 꼭 원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좀 화가 많이 나셨어요. 나는 어묵 위에 장바구니 같은 거 올려놓은 적 없다. 그런 부주의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비용 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도 불사하겠다. 자, 그랬더니 이번엔 또 사장님이
어묵집 사장님이 등판하셨어요. 손님이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어묵집 사장님 입장에서 30만 원 얘기는 사실은 세차장하고 손님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남편이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달리 전달이 된 것 같고 실제 얘기는 최소 15만 원 정도 세차 비용에 플러스 알파다. 이 정도 지금 얘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아마 영업, 배상보험 이제 문제인데 그 보험 얘기도 나가고 소송 얘기도 나온 건 사실인데 이 사장 얘기 입장에서는 지금 나온 것처럼 CCTV상 이 본인들이 실수를 했던 거는 좀 적어 보인다. 오히려 잘 갖고 갔는데 혹시나 다른 쪽에서 아니면 손님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참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사심 채우려고 무단 이탈입니다. 육군의 한 20대 여성 간호장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자, 이 기자, 어떤 일이죠? 네, 이게 20대 군 여성 간부, 이 모 육군 부대 간호장교인 중위인데요. 이 BTS 멤버 진 씨가 근무하는 부대에 무단 방문했습니다. 이 근무지 무단 이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 1월에 이 진 씨가 근무 중인 곳을 무단으로 방문해서 의무실에서 이 진 씨에게 예방 접종을 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육군이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난 3월에 감찰 조사를 실시해봤는데 해당 중위가 이 당시 무단으로 타 부대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법무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매체에 따르면 이 해당 중위가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진 씨에게 접근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뭐가 됐든 군 법무관, 군 판사 출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네, 뭐 이건 뭐 저 얘기를 좀 하면 저희 또 이제 군 법무관 하면 군법 교육 같은 게 있어요. 한때 이제 연예인들이 대거 군에 입대한 데가 있어가지고 한번 갔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가야 될 군법 교육인데 그래서 가서 이제 연예인 얼굴을 그냥 멀리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분이 지금 얘기로는 뭐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BTS가 해당 부대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일을 도우려고 갔다가 일이 생긴 거다라고 변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중위 말이 맞는지 육군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아무 일 없이 진시 보려고 이제 갔다고 하면 징계 내지 처벌도 가능합니다. 무단 이탈 같은 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군인 같은 경우는 이 직장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군무 이탈 내지 무단 이탈죄가 될 수가 있어요. 일반인은 이탈하면 그냥 그 징계 받는데 징계도 받고 처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해당 부대에서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술김의 화려한 변신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잘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 호랑나비 스텝으로 걸어오는 남성. 자,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다리를 한쪽 들고서 요염한 자태까지. 자, 볼 거 다 보여줬는지 다시 저렇게 돌아서서 갑니다. 자, 팀장님, 코로나 풀리고 날 따뜻해지니까 진짜 왜 저러니 정말? 응? 그렇습니다. 황당한 사건인데요. 지난 13일 대구의 한 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인데요. 저 불박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알다시피 건너편에 계신 술 취한 분이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오시면서 그 불박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앉아가지고 다리를 쫙 찢었어요. 저분이 기계체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행동한 뒤에 아무 이상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박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러면 사고 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술에 취하셨다 하더라도 다리 찢기는 집에서 하시고 도로에서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맞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초록불에 쭉 직진. 자, 그런데 말이죠. 도로 한가운데 역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에이씨 하면서 옆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데, 그걸 또 길을 막네 또. 자, 이제는 아예 그냥, 길을 휙 크게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가서, 그거 안 따라오네요. 자, 그런데 후방 카메라로 봤더니 역시나 더 뒤에서 나를 밟고 가라는 듯 다른 뒷차들을 또 길막하고 있습니다.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정말.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는지 궁금한데 그건 알려지지가 않았다고 하고요. 새벽 1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좀 술 취해가지고 위협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착각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에 운전할 때 이런 경우를 당하신다면 절대로 내리거나 뭐 싸우거나 말을 섞지 마시고 그냥 비상등을 킨 채로 피하시
사과하신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만에 하나 저 사람이랑 상대했다가 저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도리어 또 차주가 또 다 뒤집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에도 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인어공주도 건어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다음 주 개봉 예정인 영화 인어공주의 5개 광고물이 건물 외벽에 커다랗게 딱. 자, 그런데 밑에 잘 보세요. 건어물려라는 간판도 딱. 이 영화 광고판하고 색깔도 비슷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저렇게 뭐 좀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혹시 이것도 마케팅일까요? 일단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색깔도 색깔이지만 건어물, 마른 생선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마른 생선 여자 이러면 인어공주하고 뭔가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1층에 영화 5개 간판 1층에 건어물려라는 저 간판이 있기 때문에 저게 합친 마케팅이냐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합성은 또 합성이 아니냐 재밌게 하려고 합성은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색깔도 똑같고 이름도 마른 인어공주잖아요. 마른 인어 여자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논란이 지금 되고 있고 오히려 뭐 저것 때문에 또 건어물려도 잘 되고 인어공주도 잘 되고 뭐 이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네. 매진 임박의 두근두근입니다. 이게 무슨 사연일까요? 네, 그 홈쇼핑 중독 아내 때문에 너무 고민이라는 남편 사연입니다. 이 맞벌이 부부인데요. 이 아내가 주말만 되면 집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홈쇼핑만 본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충동 구매를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평일에 퇴근하고 보면은 택배가 한가득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사는 게 대부분 식품이나 옷인데요. 이 먹는 건 그렇다 쳐도 옷 같은 경우엔 사이즈가 안 맞는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유로 못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집에 냄비 세트가 당연히 있는데 디자인도 독특하고 저렴하다면서 냄비 세트를 샀다고 합니다. 당연히 창고 행위였고요. 이 때문에 이 남편이 앞으로는 좀 무조건 사지 말고 고민 좀 해보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는 내가 불필요한 걸 산 것처럼 보이냐 언젠간 다 쓴다. 그리고 매진 임박 이렇게 문구 뜰 때 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아냐라면서 이 남편을 오히려 이해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 남편은 아내의 이런 충동 구매 습관 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와 함께 참여하고 있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지훈이 엄마 당신 2X라지야. 제발 좀 현실을 인정해. 왜 당신이 완판 여왕 김세롬이 입는 옷을 사는데 김세롬은 슈퍼모델 출신이야, 동그라미. 야, 이거 아니 아내 얘기 들어보세요. 다음은 아내입니다. 어머머머머머 매진 임박 떴어. 080-4반. 아유 오빠 은배 오빠 머리 좀 치워. 전화번호 안 보이잖아. 아이 마감했어. 아유 진짜 짜증나. 너 때문에 마감했잖아. X. 들으니까 더 안 돼요. 예, 이거 뭐 일단 뭐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 때에는 지름신이 강림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무조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저렇게 갑작 구매해서는 사실 큰 도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허하신 분들이 저렇게 구매를 하셨는데 저런 걸 구매하면서 포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무조건 저렇게 사게 되면은 경제도 문제지만은 본인도 그 습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런 구매를 좀 바꾸셔서 좀 줄였으면 싶어요. 절대로 지름신이 강림하면 안 됩니다. 채팅창에 아직까지 X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저번 주인가요? 저희 1+1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제가 1+1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사실 음식에 제한되어 있고 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1+1은. 근데 홈쇼핑은 이게 1+1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10개, 20개씩 오고 가격도 좀 더 비싼 경우도 많고 음식물이 아닌 뭐 옷이나 뭐 좀 당장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고 지금 아내가 얘기했잖아요. 임박할 때 사려면은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쇼핑 중독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박할 때 딱 사면 그때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느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사실은 이건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보입니다. 뭐 매진 임박 이게 거짓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3분 남았어요. 3분. 예, 그게 이제 확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거기에 다 끌려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면 과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본인의 어떤 생활 어떤 규모를 넘어서는 소비를 한다면 남편 입장에 당연히 제지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마 남편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 택배 볼 때마다
득검할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진짜? 보면 그게 필요한 물건도 있지만 지금 아니 근데 말한 것처럼 맞벌이신데 필요하지 않는 것들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좀 쓰겠다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너무 가소비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만 사야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근데 가족 여러분들이 본인 사연 같다는 분들도 굉장히 진짜? 많으시네요. 한이맘님은 홈쇼핑은 못 참지 하셨고요. 이동현님, 제 얘기 같아요. 요즘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영환님, 중독 구매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걸으세요 하셨고요. 바비주요님은 무통장 입금으로 주문하시고 고민한 뒤에 입금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